자식 다 키워놨더니 남은 건 공허함뿐입니다. 돈도 자식도 결국 나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텅 빈 것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문득 뒤돌아보니 허무함만이 밀려오지는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 중년에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 숨 가쁘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만큼의 돈을 모았을 수도 있고, 이제는 어엿하게 자란 든든한 자식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분명 값진 노력의 결실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이것들이 정말 내 삶의 전부일까? 혹시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설명하기 힘든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돈도, 자식도,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관계적인 만족도 채워줄 수 없었던 우리 삶의 진정한 해답, 결국 우리에게 남는 단 하나의 소중한 이것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당신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돈과 명예, 그리고 쾌락의 허무함. 젊은 날의 우리는 마치 맹목적인 구도자처럼 물질적인 성공을 좇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온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일하고, 주말도 단납한 채 오직 성공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눈앞의 환상에 매달려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대화, 아름다운 자연과의 교감, 평화로운 휴식의 시간들까지도 뒷전으로 미룹니다. 한 중년 사업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밤낮 없이 일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벌었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아파트를 사고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할 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늘 허전하더라고요.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끝없이 달려야만 하는 마라톤 같았죠.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덧없는 물질적 풍요는 잠시 동안의 만족감을 줄 뿐 근본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찰나의 만족은 곧 익숙함으로 변하고 우리는 또 다른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명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름이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며 경쟁해서 이기려 합니다. 한 원로 정치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저를 추앙하고 제 한마디에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고 제 이름은 늘 언론에 오르내렸죠. 그런데 막상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니 이제는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가끔 알아보는 사람들도 그저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 정도로 기억할 뿐입니다. 명예는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할수록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더군요.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력과 명예는 유한하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좇았던 명예가 진정 무엇을 남겼는지 돌이켜보면 허무함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쾌락의 함정 또한 피하기 어렵습니다. 삶의 고단함과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우리는 종종 쾌락을 좇기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
값비싼 취미 활동, 여행, 혹은 자극적인 유흥.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어느 노년의 유흥업소 사장은 회한에 잠겨 고백합니다. 젊을 때는 매일 밤술과 유흥에 빠져 살았죠. 최고급 술을 마시고 온갖 여자들을 만나고 순간은 마치 왕이 된 듯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늘 밀려오는 것은 극심한 허무함과 자괴감뿐이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몸은 망가져갔죠. 결국 남는 건 병든 몸과 탕진한 재산, 그리고 끝없는 후회뿐이더군요. 그 쾌락은 마치 신기루 같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같았지만 잡으면 사라지는. 쾌락은 우리의 갈증을 일시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남기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순간적인 쾌락이 아닌 지속적인 평온함과 만족감에서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우리가 그토록 좇았던 돈, 명예, 쾌락은 결국 덧없는 한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덧없는 것을 좇느라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두 번째, 헌신이라는 이름의 집착. 중년이 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자연스레 자식에게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믿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최고급 교육을 시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꿈을 포기하고 우리의 행복을 뒤로 미룬 채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을 이어갑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만 마음이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는 허탈하게 말합니다. 자식 농사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얻게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죠. 제가 힘들게 번 돈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뒷바라지했는데 이제는 각자 바쁘다고 얼굴 보기도 힘드네요. 명절에나 겨우 찾아오고 전화도 뜸하고요. 제가 너무 매달렸나 싶기도 하고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입니다. 정작 제 노년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자식에 대한 헌신은 분명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그것이 지나쳐 집착이 되면 결국 우리 자신과 자식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며 각자의 삶을 살아갈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의 행복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헌신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연이 바람에 날아가듯 결국 자식들은 우리 곁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텅 빈 둥지처럼 허전함과 외로움에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친구들과의 잦은 모임, 직장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각종 경조사 참여 등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하지만 문득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중년 직장인은 이런 외로움을 토로합니다. 회사에서 인싸, 소리 들을 만큼 사람들과 잘 지낸다고 생각했어요. 모임도 많고 연락하는 사람도 많았죠. 그런데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겉도는 이야기만 할 뿐이죠. 깊은 고민을 나눌 상대는 없고 모임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허전한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서 찾아오더군요.
피상적인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워 보일지라도 진정한 이해와 공감이 없는 관계 속에서는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을 기댈 곳은 없는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겉모습은 함께하지만 실질적인 교류가 없는 관계는 결국 허상과 같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관계는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상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진정한 교류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만이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 과거와 미래의 굴레, 타인의 시선과 비교. 우리는 삶 속에서 스스로를 옥죄는 내면의 그림자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완벽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한 중년 여성 기업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는 성적, 직장에서는 업무 성과, 결혼 후에는 완벽한 아내와 어머니 역할까지.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했죠. 늘 불안했고 완벽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번아웃이 왔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완벽함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가두는 감옥이었죠. 그 틀에 갇혀 제 자신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으며 완벽주의는 우리에게 끝없는 압박감과 불안감만을 안겨줍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한 노년의 스님은 이렇게 설파합니다. 사람들은 늘 과거에 묶여 있거나 미래에 갇혀 삽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꿈일 뿐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지금 여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 너무 갇히면 결국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한 중년 여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항상 신경 썼어요. 착한 딸, 좋은 아내, 능력 있는 직장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 진짜 제가 누군지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늘 답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타인의 시선에 갇히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며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옆집 사람의 재산과 비교하고 친구의 자식과 비교하고 심지어는 TV 속 연예인과도 비교합니다. 남들보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믿으며 끝없이 경쟁하고 시기합니다. 한 노년 신사는 말합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보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번듯한 직장을 가지려고 애썼죠. 그런데 결국 남는 건 허탈감뿐이더군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었어요. 누군가는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니 항상 불행했습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 불만을 안겨주며 우리의 행복을 좀먹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그림자들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을 잃고 발견한 진실. 돈을 줬고 자식에게 헌신하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부침을 겪으며 명예와 쾌락을 줬고 타인의 시선에 묶여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으로 남는 단 하나의 이것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삶의 모든 거칠애가 벗겨지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가장 밑바닥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내면의 평온의 균형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 건강한 몸과 마음입니다. 어느 노년의 간호사 출신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세월 환자들을 돌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옆에 있어도 아프고 나니 다 소용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정말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건 결국 내 건강한 몸뚱이 하나더라고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돈이 있어도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없었고 자식들이 찾아와도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여줄 뿐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몸이 건강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것이더군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도 관계적인 만족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돈도 벌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건강한 마음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건강한 몸과 마음은 우리 삶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무리 지금 당신에게 남은 이것에 집중하세요. 오늘 우리는 돈도, 자식도, 명예도, 쾌락도, 관계도, 그 어떤 덧없는 것들도 아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남는 단 하나의 이것, 바로 자기 자신, 건강한 몸과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당신은 스스로를 얼마나 돌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더 이상 외부적인 것에 매달려 덧없는 행복을 좇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당신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이것에 집중하십시오.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위해 명상이나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몸과 마음에 작은 선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거나 가벼운 산책을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예약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당신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식 다 키워놨더니 남은 건 공허함뿐입니다. 돈도 자식도
결국 나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텅 빈 것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문득 뒤돌아보니 허무함만이 밀려오지는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 중년에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 숨 가쁘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만큼의 돈을 모았을 수도 있고, 이제는 어엿하게 자란 든든한 자식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분명 값진 노력의 결실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이것들이 정말 내 삶의 전부일까? 혹시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설명하기 힘든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돈도, 자식도,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관계적인 만족도 채워줄 수 없었던 우리 삶의 진정한 해답, 결국 우리에게 남는 단 하나의 소중한 이것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당신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돈과 명예, 그리고 쾌락의 허무함. 젊은 날의 우리는 마치 맹목적인 구도자처럼 물질적인 성공을 좇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온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일하고, 주말도 단납한 채 오직 성공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눈앞의 환상에 매달려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대화, 아름다운 자연과의 교감, 평화로운 휴식의 시간들까지도 뒷전으로 미룹니다. 한 중년 사업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밤낮 없이 일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벌었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아파트를 사고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할 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늘 허전하더라고요.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끝없이 달려야만 하는 마라톤 같았죠.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덧없는 물질적 풍요는 잠시 동안의 만족감을 줄 뿐 근본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찰나의 만족은 곧 익숙함으로 변하고 우리는 또 다른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명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름이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며 경쟁에서 이기려 합니다. 한 원로 정치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저를 추앙하고 제 한마디에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고 제 이름은 늘 언론에 오르내렸죠. 그런데 막상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니 이제는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가끔 알아보는 사람들도 그저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 정도로 기억할 뿐입니다. 명예는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할수록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더군요.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력과 명예는 유한하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좇았던 명예가 진정 무엇을 남겼는지 돌이켜보면 허무함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쾌락의 함정 또한 피하기 어렵습니다. 삶의 고단함과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우리는 종종 쾌락을 좇기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 값비싼 취미 활동, 여행, 혹은 자극적인 유흥.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어느 노년의 유흥업소 사장은 회한에 잠겨 고백합니다. 젊을 때는 매일 밤술과 유흥에 빠져 살았죠. 최고급 술을 마시고 온갖 여자들을 만나고 순간은 마치 왕이 된 듯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늘 밀려오는 것은 극심한 허무함과 자괴감뿐이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몸은 망가져갔죠. 결국 남는 건 병든 몸과 탕진한 재산, 그리고 끝없는 후회뿐이더군요. 그 쾌락은 마치 신기루 같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같았지만 잡으면 사라지는. 쾌락은 우리의 갈증을 일시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남기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순간적인 쾌락이 아닌 지속적인 평온함과 만족감에서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우리가 그토록 좇았던 돈, 명예, 쾌락은 결국 덧없는 한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덧없는 것을 좇느라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두 번째, 헌신이라는 이름의 집착. 중년이 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자연스레 자식에게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믿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최고급 교육을 시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꿈을 포기하고 우리의 행복을 뒤로 미룬 채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을 이어갑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만 마음이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는 허탈하게 말합니다. 자식 농사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얻게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죠. 제가 힘들게 번 돈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뒷바라지했는데 이제는 각자 바쁘다고 얼굴 보기도 힘드네요. 명절에나 겨우 찾아오고 전화도 뜸하고요. 제가 너무 매달렸나 싶기도 하고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입니다. 정작 제 노년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자식에 대한 헌신은 분명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그것이 지나쳐 집착이 되면 결국 우리 자신과 자식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며 각자의 삶을 살아갈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의 행복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헌신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연이 바람에 날아가듯 결국 자식들은 우리 곁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텅 빈 둥지처럼 허전함과 외로움에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친구들과의 잦은 모임, 직장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각종 경조사 참여 등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하지만 문득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중년 직장인은 이런 외로움을 토로합니다. 회사에서 인싸, 소리 들을 만큼 사람들과 잘 지낸다고 생각했어요. 모임도 많고 연락하는 사람도 많았죠. 그런데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겉도는 이야기만 할 뿐이죠. 깊은 고민을 나눌 상대는 없고 모임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허전한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서 찾아오더군요. 피상적인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워 보일지라도
진정한 이해와 공감이 없는 관계 속에서는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을 기댈 곳은 없는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겉모습은 함께하지만 실질적인 교류가 없는 관계는 결국 허상과 같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관계는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상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진정한 교류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만이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 과거와 미래의 굴레, 타인의 시선과 비교. 우리는 삶 속에서 스스로를 옥죄는 내면의 그림자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완벽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한 중년 여성 기업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는 성적, 직장에서는 업무 성과, 결혼 후에는 완벽한 아내와 어머니 역할까지.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했죠. 늘 불안했고 완벽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번아웃이 왔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완벽함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가두는 감옥이었죠. 그 틀에 갇혀 제 자신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으며 완벽주의는 우리에게 끝없는 압박감과 불안감만을 안겨줍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한 노년의 스님은 이렇게 설파합니다. 사람들은 늘 과거에 묶여 있거나 미래에 갇혀 삽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꿈일 뿐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지금, 여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 너무 갇히면 결국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한 중년 여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항상 신경 썼어요. 착한 딸, 좋은 아내, 능력 있는 직장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 진짜 제가 누군지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늘 답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타인의 시선에 갇히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며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옆집 사람의 재산과 비교하고 친구의 자식과 비교하고 심지어는 TV 속 연예인과도 비교합니다. 남들보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믿으며 끝없이 경쟁하고 시기합니다. 한 노년 신사는 말합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보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번듯한 직장을 가지려고 애썼죠. 그런데 결국 남는 건 허탈감 뿐이더군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었어요. 누군가는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니 항상 불행했습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 불만을 안겨주며 우리의 행복을 좀먹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그림자들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을 잃고 발견한 진실. 돈을 줬고 자식에게 헌신하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부침을 겪으며 명예와 쾌락을 줬고 타인의 시선에 묶여 기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으로 남는 단 하나의 이것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삶의 모든 거칠애가 벗겨지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가장 밑바닥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내면의 평온의 균형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 건강한 몸과 마음입니다. 어느 노년의 간호사 출신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세월 환자들을 돌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옆에 있어도 아프고 나니 다 소용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정말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건 결국 내 건강한 몸뚱이 하나더라고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돈이 있어도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없었고 자식들이 찾아와도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여줄 뿐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몸이 건강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것이더군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도 관계적인 만족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돈도 벌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건강한 마음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건강한 몸과 마음은 우리 삶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무리 지금 당신에게 남은 이것에 집중하세요. 오늘 우리는 돈도, 자식도, 명예도, 쾌락도, 관계도, 그 어떤 덧없는 것들도 아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남는 단 하나의 이것, 바로 자기 자신, 건강한 몸과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당신은 스스로를 얼마나 돌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더 이상 외부적인 것에 매달려 덧없는 행복을 좇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당신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이것에 집중하십시오.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위해 명상이나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몸과 마음에 작은 선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거나 가벼운 산책을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예약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당신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식 다 키워놨더니 남은 건 공허함뿐입니다. 돈도 자식도 결국 나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텅 빈 것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문득 뒤돌아보니 허무함만이 밀려오지는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 중년에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 숨 가쁘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만큼의 돈을 모았을 수도 있고, 이제는 어엿하게 자란 든든한 자식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분명 값진 노력의 결실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이것들이 정말 내 삶의 전부일까? 혹시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설명하기 힘든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돈도, 자식도,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관계적인 만족도 채워줄 수 없었던 우리 삶의 진정한 해답, 결국 우리에게 남는 단 하나의 소중한 이것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당신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돈과 명예, 그리고 쾌락의 허무함. 젊은 날의 우리는 마치 맹목적인 구도자처럼 물질적인 성공을 좇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온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일하고, 주말도 단납한 채 오직 성공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눈앞의 환상에 매달려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대화, 아름다운 자연과의 교감, 평화로운 휴식의 시간들까지도 뒷전으로 미룹니다. 한 중년 사업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밤낮 없이 일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벌었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아파트를 사고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할 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늘 허전하더라고요.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끝없이 달려야만 하는 마라톤 같았죠.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덧없는 물질적 풍요는 잠시 동안의 만족감을 줄 뿐 근본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찰나의 만족은 곧 익숙함으로 변하고 우리는 또 다른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명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름이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며 경쟁해서 이기려 합니다. 한 원로 정치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저를 추앙하고 제 한마디에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고 제 이름은 늘 언론에 오르내렸죠. 그런데 막상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니 이제는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가끔 알아보는 사람들도 그저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 정도로 기억할 뿐입니다. 명예는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할수록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더군요.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력과 명예는 유한하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좇았던 명예가 진정 무엇을 남겼는지 돌이켜보면 허무함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쾌락의 함정 또한 피하기 어렵습니다. 삶의 고단함과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우리는 종종 쾌락을 좇기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 값비싼 취미 활동, 여행, 혹은 자극적인 유흥.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어느 노년의 유흥업소 사장은 회한에 잠겨 고백합니다. 젊을 때는 매일 밤술과 유흥에 빠져 살았죠. 최고급 술을 마시고 온갖 여자들을 만나고 순간은 마치 왕이 된 듯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늘 밀려오는 것은 극심한 허무함과 자괴감뿐이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몸은 망가져갔죠. 결국 남는 건 병든 몸과 탕진한 재산, 그리고 끝없는 후회뿐이더군요. 그 쾌락은 마치 신기루 같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같았지만 잡으면 사라지는. 쾌락은 우리의 갈증을 일시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남기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순간적인 쾌락이 아닌 지속적인 평온함과 만족감에서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우리가 그토록 좇았던 돈, 명예, 쾌락은 결국 덧없는 한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덧없는 것을 좇느라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두 번째, 헌신이라는 이름의 집착. 중년이 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자연스레 자식에게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믿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최고급 교육을 시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꿈을 포기하고 우리의 행복을 뒤로 미룬 채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을 이어갑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만 마음이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는 허탈하게 말합니다. 자식 농사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얻게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죠. 제가 힘들게 번 돈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뒷바라지했는데 이제는 각자 바쁘다고 얼굴 보기도 힘드네요. 명절에나 겨우 찾아오고 전화도 뜸하고요. 제가 너무 매달렸나 싶기도 하고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입니다. 정작 제 노년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자식에 대한 헌신은 분명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그것이 지나쳐 집착이 되면 결국 우리 자신과 자식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며 각자의 삶을 살아갈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의 행복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헌신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연이 바람에 날아가듯 결국 자식들은 우리 곁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텅 빈 둥지처럼 허전함과 외로움에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친구들과의 잦은 모임, 직장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각종 경조사 참여 등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하지만 문득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중년 직장인은 이런 외로움을 토로합니다. 회사에서 인싸, 소리 들을 만큼 사람들과 잘 지낸다고 생각했어요. 모임도 많고 연락하는 사람도 많았죠. 그런데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겉도는 이야기만 할 뿐이죠. 깊은 고민을 나눌 상대는 없고 모임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허전한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서 찾아오더군요. 피상적인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워 보일지라도
진정한 이해와 공감이 없는 관계 속에서는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을 기댈 곳은 없는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겉모습은 함께하지만 실질적인 교류가 없는 관계는 결국 허상과 같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관계는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상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진정한 교류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만이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 과거와 미래의 굴레, 타인의 시선과 비교. 우리는 삶 속에서 스스로를 옥죄는 내면의 그림자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완벽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한 중년 여성 기업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는 성적, 직장에서는 업무 성과, 결혼 후에는 완벽한 아내와 어머니 역할까지.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했죠. 늘 불안했고 완벽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번아웃이 왔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완벽함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가두는 감옥이었죠. 그 틀에 갇혀 제 자신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으며 완벽주의는 우리에게 끝없는 압박감과 불안감만을 안겨줍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한 노년의 스님은 이렇게 설파합니다. 사람들은 늘 과거에 묶여 있거나 미래에 갇혀 삽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꿈일 뿐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지금, 여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 너무 갇히면 결국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한 중년 여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항상 신경 썼어요. 착한 딸, 좋은 아내, 능력 있는 직장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 진짜 제가 누군지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늘 답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타인의 시선에 갇히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며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옆집 사람의 재산과 비교하고 친구의 자식과 비교하고 심지어는 TV 속 연예인과도 비교합니다. 남들보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믿으며 끝없이 경쟁하고 시기합니다. 한 노년 신사는 말합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보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번듯한 직장을 가지려고 애썼죠. 그런데 결국 남는 건 허탈감뿐이더군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었어요. 누군가는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니 항상 불행했습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 불만을 안겨주며 우리의 행복을 좀먹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그림자들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을 잃고 발견한 진실. 돈을 줬고 자식에게 헌신하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부침을 겪으며 명예와 쾌락을 줬고 타인의 시선에 묶여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으로 남는 단 하나의 이것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삶의 모든 거칠애가 벗겨지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가장 밑바닥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내면의 평온의 균형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 건강한 몸과 마음입니다. 어느 노년의 간호사 출신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세월 환자들을 돌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옆에 있어도 아프고 나니 다 소용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정말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건 결국 내 건강한 몸뚱이 하나더라고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돈이 있어도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없었고 자식들이 찾아와도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여줄 뿐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몸이 건강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것이더군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도 관계적인 만족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돈도 벌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건강한 마음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건강한 몸과 마음은 우리 삶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무리 지금 당신에게 남은 이것에 집중하세요. 오늘 우리는 돈도, 자식도, 명예도, 쾌락도, 관계도, 그 어떤 덧없는 것들도 아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남는 단 하나의 이것, 바로 자기 자신, 건강한 몸과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당신은 스스로를 얼마나 돌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더 이상 외부적인 것에 매달려 덧없는 행복을 좇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당신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이것에 집중하십시오.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위해 명상이나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몸과 마음에 작은 선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거나 가벼운 산책을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예약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당신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길잡이가 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삶은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